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가 3년 동안이나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인수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첫 번째로 노조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노조는 동종사 매각 반대, 해외 매각 반대, 분리 매각 반대, 투기자본 참여 반대, 그리고 당사자, 즉 노조의 인수과정 참여 보장, 그리고 하청 노조에 대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포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종사 매각 반대, 해외 매각 반대, 분리 매각 반대, 투기 자본 참여 반대는 하나그룹이 보유한 현금을 통해서 통째로 인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두 해결이 됐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조의 인수과정 참여 보장 문제와 하청 노조에 대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포기 문제인데요. 인수 과정에 노조를 참여시키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6월, 7월 51일간 도크를 불법 점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8천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만약 경영진이 소송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런 손해가 명백한데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경영진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이끌게 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노조와 이런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하나그룹은 과거 2008년, 14년 전이죠. 그때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노조와 마찰이 있었어요. 구조조정 금지 합의가 없으면은 안 된다 하면서 노조 측에서 실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할 수가 없었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두 번째 리스크는 높은 부채 비율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는 10조 4,740억 원, 그리고 부채 비율은 676.5%입니다. 경쟁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비하면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막대한 부채는 앞으로 경영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조 원가량의 부채에는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연구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 연구채 금리를 장기간 낮춰주는 등의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정부는 산업은행과 거래 종결일부터 5년 동안 기존 금융 지원을 유지를 하고 수출입은행의 연구채 조건도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 연구채 금리를 유예를 하고요. 당분간 1%대 이자율을 계속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개입으로 채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연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느냐? 만약에 이 연구채 2조 3천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약 5,781만 주로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수인 약 5,974만 주와 맞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 전환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성장에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주식 전환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로는 인도네시아의 나가파사급 잠수함 계약 불이행 이슈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에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1400톤급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계약 후에 대우조선해양은 선수금을 받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900억 원대의 주요 기자재들을 발주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가 3년 동안이나 선급금을 내지 않아서 이 잠수함 건조가 지금 제자리 걸음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900억 원을 들여서 산 주요 기자재가 지금 쓸모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708억 원 규모의 우발부채 충당금을 반영해서 사실상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거는 한두 번이 아닌데요. 앞서서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20%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227억 원만 납입을 했어요. 이 때문에 분담금 연체액이 8천억 원 가까이 불어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2021년 7월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I 훈련기 6대 도입을 계약을 했는데, 하지만 작년 12월까지 납부했어야 할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올해 3월로 그 납부 기한을 미뤘고요. 근데 그때도 납입을 하지 못해서 올해 5월로 또 미뤘고, 올해 5월에도 납입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납부해야 될 돈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에 프랑스 방산업체인 나발그룹과 잠수함 연구 및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두 척의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그 전인 2월에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라팔 전투기 6대는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은 그대로 900억 원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시에 있을 리스크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999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그 수습 과정에서 현대우주항공, 그리고 삼성항공우주산업, 그리고 대우중공업 등에서 항공기 사업 부분을 통합해서 만든 회사가 이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지분의 26.41%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공기업인 셈이죠. 이 때문에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은 여김없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이 경영진이 대거 물갈이가 됐어요. 이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방산 분야 업계 자리 1위도 한화에 결국 내주게 되고, 권력에 빌붙어서 회사를 경영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낙하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 성장에 맞물리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는 발표가 나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돌았어요. 심지어 SBS에서는 연내에 인수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정정 보도를 내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긴 했는데, 여전히 인수 가능성은 농후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하나그룹은 2차례 이상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인수를 타진하는 연구 영역도 실시하는 등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업을 뜯어보면은 시너지가 날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부품 사업과 엔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투기 제조 사업과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시스템 개발 기업 세트렉 I를 인수하고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엔진을 공급하는 등 우주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각종 위성 개발에 참여를 했고 누리호 총조립 업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산업에 진출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런 시너지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자체로도 미래가 밝은 편인데요. 지난 7월 폴란드와 총 48대 FA-50 경공격기 수출을 계약하기도 했으며, 앞으로 이집트 36대, 슬로바키아 12대, 아랍에미리트 60대 등
다양한 수주 계약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통칭 보람의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은 전투기 시장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죠. 이런 시너지와 앞으로의 성장성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충분히 눈독 들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인수를 추진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인수를 한다 해도 유상증자나 차입 등으로 약 2조 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리스크 3가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